초등학교 1학년 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게임기를 샀다.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울며 조르며 사달라던 그 게임기였다. 친구네 집에서 즐겁게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손에는 그 게임기의 감촉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6년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 그중 한 친구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잘 됐다며 축하를 해줬지만 마음 한쪽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자라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러움의 순간입니다. 아직도 그날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 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나 자신의 무리에서 어떤 이가 더 주목받거나 잘 나가게 되면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부러움과 질투라는 이 오묘한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던 부러움과 질투는 분명 차이가 있는 감정입니다. 먼저 부러움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이 소유한 물건, 그들의 사회적 지위 또는 당신이 갖고 있지 않지만 원하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부러움에는 배신감, 분노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부러움과 달리 질투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투는 보통 분노, 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신 같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내 친구가 부자로 성공한 것에서 느껴야 하는 감정은 분명 부러움의 감정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친구에게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그 친구를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긴 것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부러움이 아닌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진화 심리학자 사라 엘과 데이비드 버스의 연구인 부러움의 진화 심리학에서는 부러움은 우리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다른 인간보다 자신이 낮은 순위에 있다면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즉, 부러움은 일종의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레온 퍼스팅거가 제안한 사회 비교 이론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신의 사회적 범위나 지위를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거기서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막 엄청나게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사회 집단에 속한 누군가가 우리를 능가할 때 그들의 성공은 우리 자신을 열등하고 쓸모없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러움이 아닌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보통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위치에 오르고 싶다. 와 같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감정의 본질은 그 성공은 네가 아닌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 성공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 네가 아니고 나다. 이처럼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 그것이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불안한 감정이 생겨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비교와 경쟁에 대한 인간의 진화적 욕구가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성적으로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은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됩니다. 고액 연봉에 대기업에 일하는 전문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매력, 체형, 자녀, 배우자, 자동차, 집, 심지어 개까지 자신의 것들과 비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셜미디어에는 동료의 성공에 대한 높은 가시성을 촉진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교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때때로 질투와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일입니다. 단지 이것은 관리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일 뿐입니다. 자칫 부러움과 질투로 인해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1987년 한 연구에서 663명의 암 환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이 상태가 더 나은 환자들에게서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암 환자들이 서로 정기적인 접촉을 할 때 기분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 처한 암 환자들이 유독 자존감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질투라는 쓸모없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선택에서 그들은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간 환자들에게 자신도 그들과 같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질투하는 대신 그들의 성공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러움과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기는 좀 어렵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친구의 성공을 생존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다. 나는 내 친구의 성공이 부럽다. 하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는다. 자, 이제 상황을 변경해 봅니다. 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존을 했다. 나도 내 친구처럼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나도 내 친구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겠다.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부러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방식으로 비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동료를 우러러보고 그들의 성공을 자신을 개선하는데 영감으로 삼는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도 부러움의 대상이 한번 돼보자고요.